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오태훈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네,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저자 이효건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뭐 해볼까요? 예, 새해가 되었잖아요. 네. 해서 올 한 해 계획 세우실 텐데 네. 아마 그중에는 자기개발 계획도 포함된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예. 해서 오늘은 자기개발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자기개발. 예. 자기개발이란 자신의 재능을 향상시키고 잠재력을 일깨워주는 활동을 말하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여러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대략 1980년대 이후부터 2000년대 초반에 걸쳐서 자기개발 열풍이 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서점가에서는 아실 거예요.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든지 론다 번의 시크릿 같은 자기개발서가 엄청난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책 모두 우리나라에서만도 제가 알기로는 100만 부 이상 팔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예. 사람들은 왜 자기개발서에 열광하는 걸까요? 그거 읽으면 네. 내가 뭐 좀 달라질 것 같고 네. 그거 읽고 나면 쟤보단 난 앞서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 예. 때문에. 맞습니다. 그죠? 자기개발서는 말 그대로 개인의 능력과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 거죠. 예. 하지만 이런 분석은 지극히 표면적인 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자기개발 열풍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리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슬로베니아 출신의 철학자인 레나타 살레철은 2010년에 출간한 선택이라는 이데올로기에서 자기개발서의 목적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자기개발서들은 우리가 스스로의 안녕과 사회적 위치에 대해 갖고 있는 불안을 완화하고 삶의 개선 방법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는 불안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살레철은 현대인들이 자기개발에 열중하는 이유는 단지 능력 향상을 위한 목적만이 아니라 네. 자신의 안녕과 사회적 위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출발했다라고 본 거죠. 불안해서. 예. 즉 자기개발이 능력이나 잠재력의 향상이라는 긍정적 동기 때문이 아니라 예. 사회적 위치나 지위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거죠. 이거라도 읽어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달리 얘기하면 예. 자리나 위치가 안정되고 견고했다면 예. 굳이 힘든 자기개발에 나서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내가 지금 사는 게 괜찮으면 네. 굳이 날 또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오늘날 자기개발은 사람들의 순수한 학습 욕구의 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사회가 점점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네.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개발에 내몰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유와 어찌되었건 현대인들이 과거보다는 더 자기개발에 열중하고 있는 현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것의 일환으로 베스트셀러에 오른 자기개발서를 사서 읽기도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자기개발서를 많이 읽으면 네. 정말로 자기개발이 되어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가 하는 네. 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개발서를 읽으면 능력이나 잠재력이 향상되어서 네. 사회적 위치나 지위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안 돼요. 이거는 책을 읽는다고 해서 그건 정보일 뿐이고 네네. 그 정보를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실천을 해야 되거나 네. 정말 바뀌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어떤 책을 읽고 얼마나 실천하는지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 근데 이제 살레철의 진단은 일반인들의 그런 생각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녀는 살레철이 여성 철학자입니다. 그녀는 자기개발서의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단언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자기개발서와 관련해 결정적인 점은 네. 분명히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단정을 내려버렸네요. 그죠? 그것을 갈구하는 독자들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개발서는 더 행복하고 정신적으로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지 못했다.
그러니까 살레철은 자기계발서를 읽어도 독자가 행복해지거나 성숙해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러한 주장은 평소 자기계발서를 열심히 읽는 독자들을 좀 실망스럽게 만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네. 심지어 그녀는 자기계발서가 불행을 없앤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은 어디에나 만연해 있다는 생각을 강화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계발서가 개인의 능력과 잠재력을 향상시켜서 불안이나 불행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통만 배가시킨다라는 주장입니다. 출판사들 난리 날 얘기를 그렇죠?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 근거는 뭐 주장이 네. 있어요? 네. 자기계발서가 효과가 없다라고 주장한 배경에 대해 살레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책들은 이게 자기계발서입니다. 이런 네. 책들은 사람들의 걱정거리에 대해 가지각색의 일정치 않은 설명과 해결책들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그녀가 보기에 수많은 자기계발서가 사람들이 갖는 걱정거리에 대해서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하지만 네. 통일성이나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가령 어떤 자기계발서는 종교적 신념을 강하게 반영하여 고난에 직면했을 때는 더 높은 권위에 복종하고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라고 조언을 합니다. 네. 또 어떤 책은 너는 할 수 있어.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라면서 현실의 장애물에 굴복하지 말고 강하게 맞서라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또 다른 책에서는 인간관계를 잘 관리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면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룰 수 있다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자기계발서는 사람들의 고민이나 걱정거리에 대해서 각자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를 하지만 네. 통일성 없이 무차별적으로 제시되어서 실제로는 현실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있는데 네. 그거 다 상황을 다 맞다 보면 내 거 맞는 거 하나는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책을 고르는 거고. 예, 그죠. 네. 그래서 만일 그렇다 이러면 책을 고르는 게 중요해지겠죠. 그죠. 네. 또 살레철은 자기계발서가 불행을 없앤 게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배가시킨다라고 했잖아요. 이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기계발서는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셀 수 없이 많은 결점들과 부족함에 관심을 집중시켰고 늘 자기 결함에 노심초사하도록 만들었다.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하고 되새김으로써 늘 부족함을 느끼고 더 잘하고 더 열심히 하고자 애쓰게 된다. 다시 말해 자기계발은 그것이 완화하고자 하는 바로 그 부족감과 편집증을 강화한다. 그러니까 살레철은 자기계발서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주기보다는 스스로를 늘 부족한 존재로 생각하게 만든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자기계발서에는 주로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들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 사례들은 주로 좀 지극히 예외적인 별종이나 독종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부족감을 느끼고 나는 왜 그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못했지라면서 자책하게 된다는 거죠. 그 결과 이제 자기계발서가 만연하는 사회에서는 이제 개인이 성공하지 못하는 건 사회구조 탓이 아니라 본인이 자기 개발을 게을리한 탓으로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네. 이처럼 자기계발서가 주로 강조하는 긍정적 사고나 긍정심리 이런 건 그 자체로는 결코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사회적 불평등이나 구조적 모순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점점 더 자기 비판으로 대체하는 결과를 낳는다라는 게 살레철의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의 주인공이 있고 네. 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해 보면 네. 내가 부족하고 네. 왠지 못한 것 같고 그런 자괴감 느끼게 되죠.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저 사람처럼 안 된 거야. 네. 내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또 자기 개발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수준이 지나치게 높은 것도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본래 자기 개발이란 자신 안에 잠재된 역량을 스스로 이끌어내는 거죠. 이건 마치 비유하자면 농부가 농작물을 가꾸고 돌보듯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고 숙성시키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네. 하지만 오늘날 자기개발은 자기의 잠재력이나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학자 김용규 선생의 주장을 들어보시면 좋을 텐데요. 그는 은유가 바꾸는 삶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오늘날 유행하는 자기개발은
자기 가능성의 범위를 넘어서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것을 자신에게 스스로 강요한다는 점에서 자기 몰아세움이자 자기 닥달의 성격을 지녔다. 그러므로서 자연개발이 자연을 해치듯 자기개발이 자기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김용규 선생은 오늘날 자기개발이 개인이 가진 가능성의 범위를 넘어서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현상으로 신체 개발을 예를 드는데요. 예컨대 오늘날에는 자신의 신체를 개발하기 위해 몸짱이나 다이어트에 도전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들이 목표를 하는 수준을 보면 그냥 좀 괜찮은 수준이 아니라 일반인 관점에서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전문적인 운동선수나 연예인들의 몸매처럼 되는 걸 목표로 해서 스스로를 몰아세우고 닥달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결과 자기 개발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해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는 거죠. 실제 왜 현실에서 보면 몸짱이 되기 위해서 좀 약물을 처방한다든지 또 지나친 다이어트로 몸을 망치는 경우 좀 심심찮게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뭐 하지 마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뭘 어떻게 하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기 개발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자기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그걸 왜 하려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철학자 슬라보의 지적이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자기 개발 열풍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오늘날 자기 개발은 자기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것을 따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적은 오늘날 진행되는 자기 개발이 자신의 욕망 때문이 아니라 단지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게 문제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날씬하고 아름다운 몸을 선호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을 빼고 몸을 만드는 그 힘든 과정에 동참하고 있다고 보는 셈이죠. 이런 지적의 주장이 옳다면 우리는 이제 자기 개발을 시작할 때 무엇을 어떤 수준까지 할지 이걸 고민하기보다는 먼저 그걸 왜 해야 하는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자기의 욕망에서 기인한 건지 아니면 사회적 요구나 타인의 시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건지를 좀 따져보면 좋겠죠. 근데 사실 이런 주장은 2500여 년 전에 이미 공자님도 말씀을 남기셨는데요. 공자님은 공부, 그러니까 자기 개발을 하려는 사람에게 이런 조언을 남겼습니다. 위인지학하지 말고 위기지학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위인지학이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공부를 말합니다. 위기지학은 자기 자신을 위한 공부를 뜻하죠. 그러니까 공자님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부, 자기 개발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한 공부나 자기 개발을 하라는 거죠. 즉 사회적 요구가 아니라 자기의 욕망에 따른 공부를 하라라고 가르친 셈입니다. 아무튼 올해도 이제 자기개발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죠? 뭐, 여러 개 하는 게 좋습니다만, 먼저 나는 그걸 왜 하려고 하는지를 질문을 던져보고 계획을 세우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생활 속의 인문학 이효건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명주 위크엔드 마치겠습니다. 오태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